고려의 한겨울 개경의 밤은 칼날 같은 추위와 함께 깊어만 갔다. 이씨 가문의 지하사당은 향연기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17소년 이연은 차가운 석단 위에 사지가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이자 가문의 수장인 이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은침을 만지작거리며 아들의 가슴팍을 겨누었다. 네, 형은 가문의 미래다. 이연아, 내 미천한 피가 그 아이의 혈맥을 완성할 것이니 억울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다. 은침이 심장을 파고들자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날카로운 전율로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이연의 혈관 속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강제로 뽑혀나가는 감각은 마치 영혼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붉은 선혈이 투명한 관을 타고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형 이고의 팔뚝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고의 안색은 생기를 되찾으며 붉게 달아올랐지만 이연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며 죽음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이미 말라붙어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고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이연은 자신을 멸시하는 가문의 무사들과 장로들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들에게 소녀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장남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진은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간 아들의 몸뚱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아이는 쓸모가 없으니 뒤뜰 시체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개경의 눈더미가 흔적도 없이 치워줄 것이다. 장정들이 이연의 겨드랑이를 낚아채 차가운 바닥을 끌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섰고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이연의 앙상한 가슴팍을 때렸지만 이제는 그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죽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시체 더미 속에 던져진 소년의 눈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앉아 녹지도 못한 채 쌓여갔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거센 눈발을 뿌리며 한 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멀어지는 무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이연은 마지막 남은 증오의 불꽃을 태우려 애썼다. 나를 죽인 당신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하며 소년은 눈을 감았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려는 찰나 소년의 의식 너머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태고의 냉기였으며 주변의 눈보라조차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은빛 성좌가 나타나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이연의 귓가를 울렸다. 억울하냐? 인간의 아이여, 너의 그 지독한 증오가 나를 깨웠구나.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에게 온 세상을 얼려버릴 힘을 주겠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연에게는 그 어떤 온기보다 명확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영혼은 푸른 불꽃에 휩싸여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졌다. 나는 빙재한설이다. 나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의 인간성을 갉아먹을 것이고 너의 심장은 얼음보다 차가워질 것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인간성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저들을 파멸시킬 힘만 있다면 내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소년의 몸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한기가 휘몰아치며 멈췄던 심장을 다시 강제로 뛰게 만들었다. 시체 구덩이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응축되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눈더미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그의 머리카락은 순백의 은발로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시린 벽안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대지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투명한 얼음꽃이 피어났다.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가느다란 냉기는 공기 중의 수분을 순식간에 얼려 날카로운 얼음 칼날을 만들어냈다. 이제 시작이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아. 오늘 밤 너희의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그의 분노는 즉각적인 현실이 되어 황성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다. 사당 앞에 서 있던 경비병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발밑에서 솟아오른 얼음 기둥에 갇혀 그대로 박제가 되어버렸다. 이연의 손짓 한 번에 거대한 성벽이 얼어붙어 바스라졌고
찬란했던 전각들은 거대한 얼음 조각으로 변해갔다. 개경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겁에 질려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름답고도 잔혹한 은빛 지옥뿐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제 부드러운 솜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서리빨이 되어 대지를 난도질했다. 황궁 내부로 진입하는 이연의 발걸음은 우아하면서도 무거웠다. 그를 막아선 수백 명의 철갑 기병들은 말과 함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길가에 진열되었다. 이연은 어떠한 무공의 초식도 쓰지 않았고 단지 그가 뿜어내는 한기만으로 모든 생명체를 정지시켰다. 이진과 장로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버렸던 소년이 죽음의 신이 되어 돌아온 모습이었다. 연아, 네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냐? 이 괴물 같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며 이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이 결과도 당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대한 얼음 폭풍이 황궁 중앙 대전을 휩쓸었고 모든 소음이 단숨에 잦아들었다. 개경에 찬란했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고 그 자리에는 오직 푸른 빛을 내뿜는 거대한 얼음 성만이 남게 되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소녀는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뺨에는 얼지 않은 단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어붙은 황성 너머로 서늘한 달빛이 비치자 모든 것이 정지된 정물화처럼 보였다. 이연의 발치에는 그를 배신했던 이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얼음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으며 빙제의 권능을 온전히 받아들인 복수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힘의 대가로 그의 가슴 속은 공허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차가운 얼음 밑으로 깊숙이 매몰되었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겨울이 찾아왔노라. 소년의 선언은 얼어붙은 대기에 메아리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성지하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운들이 빙제의 부활에 공명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개경을 뒤덮은 얼음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라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법의 일부가 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이연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푸른 문양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야 할 피의 길을 예감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얼음의 황제는 자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으며 세상은 그 차가운 발걸음 아래 신음했다. 유령의 곡소리처럼 울부짖는 바람이 거대한 빙벽의 틈새를 파고들며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내자 이연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개경의 황궁이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해버린 지도 벌써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을 감싸고 있는 냉기는 식을 줄 몰랐고 소년의 몸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등 위로는 푸른 핏줄이 기이하게 돋아나 있었고 손끝에서는 끊임없이 서늘한 연기가 피어올라 동굴 벽면에 날카로운 서리빨을 겹겹이 입히고 있었다. 빙제 한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차갑게 울리자 소녀는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려 애썼다. 이제 겨우 숨만 붙어있는 처지에 무엇을 그리 망설이느냐? 내 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으니 과거의 온기를 찾으려 하지 마라. 한설의 냉혹한 가르침은 이연의 영혼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찌르며 그가 처한 잔혹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동굴 바닥에는 수만 개의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달빛을 받아 기괴한 광채를 내뿜으며 소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날카로워 보이는 얼음 조각을 집어들려 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파편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얼음 조각 하나를 온전히 들어올리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내면의 한기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정신 수행이었다. 이연은 한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내력을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뽑아내어 손가락 끝에 집중시킨 뒤 얼음의 진동과 자신의 호흡을 맞추려 노력했다. 만 개의 조각을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고 옮겨야만 내 썩어가는 혈관을 빙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빙제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소년의 정신을 후려쳤고
이연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날카로운 얼음들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끝없는 반복 작업을 이어갔다.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선혈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보석 같은 붉은 얼음 구슬로 변해 굴러다녔고 소년의 감각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투명하게 맑아졌다. 그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수분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대지의 미세한 떨림조차 소리로 들리는 경지에 도달했다. 얼음 조각을 집어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일부가 확장되는 듯한 기묘한 쾌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동굴 안은 이연이 옮겨놓은 얼음 조각들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리며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수행이 깊어질 무렵 동굴 입구 쪽에서 낯선 인간들의 기운이 대지의 진동을 타고 이연의 감각 영역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황성에서 흘러나온 보물을 노리는 약탈자들이거나 혹은 사라진 소년의 목에 걸린 막대한 현상금을 쫓는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분명했다. 거기 누구냐? 얼음 괴물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나? 복은 저놈의 머리통만 가져가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은 따놓은 당상이다. 거친 목소리와 함께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밝히며 동굴 내부로 들어왔고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무심한 눈빛으로 침입자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주변으로는 차가운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방어막을 형성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연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허공에 떠있던 작은 얼음 파편 하나를 날려보냈다. 빙제에게 배운 만상빙심의 기초 초식인 빙침은 공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섬광처럼 날아가 사내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어 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내의 몸은 서서히 발끝부터 하얗게 얼어붙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가운 조각상이 되어버렸다. 동료의 허망한 죽음을 목격한 나머지 사냥꾼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들에게 탈출구란 존재하지 않았다. 살려주게, 우리가 눈이 멀어 대단한 분을 몰라봤으니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소년의 마음은 이미 빙하처럼 굳어 있었다. 이연은 양손을 천천히 벌리며 동굴 내의 모든 습기를 응축시켰고 수백 개의 얼음가시가 사방에서 솟아올라 도망치려던 자들의 사지를 단단히 결박했다. 차가운 금소금이 동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인간의 뜨거운 피는 식어갔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은 투명한 얼음 너머로 고정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동굴 안에는 오직 이연의 고요한 숨소리와 빙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만이 남았으며 소년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죄업을 털어내듯 옷자락을 정리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아 빙제의 다음 가르침을 기다리며 명상에 잠겼다. 한설은 만족스러운 듯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연의 의식 속에 더욱 심오한 무공의 구결들을 새겨넣기 시작했고 소년의 내공은 급격히 팽창했다. 하지만 강해지는 힘과 비례하여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딱딱해졌고 인간으로서 느꼈던 슬픔이나 연민 같은 감정들은 서서히 휘발되어 사라져갔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 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유령 같은 바람소리는 마치 세상을 향한 이연의 경고처럼 황폐한 평원을 휩쓸고 지나갔다. 소년은 동굴 입구에 서서 멀리 보이는 얼어붙은 개경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장소와 단죄해야 할 인간들의 명단을 떠올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유린했던 자들이 이 차가운 풍경 속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이연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시퍼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재앙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때 동굴 맞은편 가파른 절벽, 정상 위로 기이한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가리며 나타나 이연의 동태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 존재는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지형을 넘나들었으며 그가 내뿜는 기운은 이연의 한기마저 밀어낼 정도로 강력했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청강석처럼 단단해진 근육을 긴장시키며 소리 없이 손가락 사이에 새로운 빙침을 준비했고 대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정체불명의 감시자는
잠시 멈춰서서 소년을 응시하더니 마치 다음 만남을 기약하듯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몸을 날려 자취를 감추었다. 빙재는 머릿속에서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리며 저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느냐고 물었지만 이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둠을 노려보았다.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난 듯 소년의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섰고 동굴 안의 모든 얼음들이 주인의 투기에 반응하여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련은 넘겼으나 앞으로 마주할 적들은 방금 전의 약탈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들일 것이라는 예감이 이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굴 밖 눈밭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연이 밟은 눈 위로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으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흔적은 지워지고 오직 완벽한 정적만이 대지를 지배하게 되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은발을 휘날리며 걷는 소년의 뒷모습은 아름답지만 소름 끼치는 고독을 머금고 있었고 세상은 그를 환영하는 대신 공포로 맞이했다. 복수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고 그가 흘려야 할 피는 개경의 눈더미를 붉게 물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많이 남아 있었다. 소년의 심장 속에서 마지막으로 타오르던 작은 불씨마저 꺼져버린 순간 빙재의 진정한 힘이 그의 전신을 휘감으며 폭발했다.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흑야산 기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흑영대의 비밀 집결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연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차가운 철가면을 쓴 채 수십 명의 지원자 사이에 서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주변의 사내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살아남아 황실의 그림자가 되겠다는 비릿한 욕망만이 가득 서려 있었다. 이연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빙재의 한기를 억누르며 평범한 검객인 척 위장했지만 그가 딛고 있는 발밑의 땅은 미세하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집행관이 단상 위에 올라서자 번뜩이는 안광이 지원자들을 훑고 지나갔으며 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대기를 갈랐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너희 중 절반은 시체가 되어 이 산의 거름이 될 것이고 오직 마지막까지 숨을 붙이고 있는 자만이 흑영의 이름을 허락받을 것이다. 집행관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빽빽하게 들어찬 검은 대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연은 허리춤에 찬 낡은 검을 움켜쥐며 숲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의 뒤를 이어 탐욕에 눈먼 무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살인 진법이었으며 바닥에는 낙엽으로 위장한 날카로운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지원자들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이연은 눈을 감고 빈공의 감각을 지면으로 흘려보내 대지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주변 천장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심장 박동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왼쪽에서 셋, 오른쪽에서 둘. 그리고 머리 위 대나무 가지 끝에 한 놈이 매달려 있군이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치를 명확히 짚어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쇠사슬 낫이 소년의 목을 노리고 날아왔으나 이연은 종이장처럼 몸을 눕히며 차가운 한기를 검끝에 실어 허공을 갈랐다.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이연은 자줏빛 복면을 쓴 가녀린 체구의 소녀가 수명의 무사들에게 포위되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검술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쏟아지는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차가운 땅을 적시고 있었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기운에서 자신과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으며 그것은 가문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을 향해 칼을 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슬픔의 냄새였다. 방해되는 놈들은 전부 얼려버리겠다며 이연은 대지 위로 강렬한 냉기를 방출했고 소녀를 압박하던 무사들의 다리는 순식간에 얼음 기둥에 갇혀 움직임을 멈췄다. 소녀는 갑작스러운 지원군에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얼어붙은 적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 넘기며 이연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는 설화라고 한다. 내 녀석의 무공은 기이하기 짝이 없지만 덕분에 목숨은 건졌으니 이번만은 협력해주겠다고 말하며
그녀는 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맞댄 채 몰려오는 기괴한 꼭두각시 인형들과 다른 지원자들의 습격을 막아내며 대나무 숲의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숲을 빠져나왔을 때 남은 생존자는 고작 5명뿐이었고 집행관은 이연과 설화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흑영대의 상징인 까마귀 문양의 메달을 던져주었다. 흑영대의 일원이 된 이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조직의 엄격한 규율 아래 암살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는 기계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는 매일 밤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 아래에서 정좌한 채 물줄기를 얼려 자신의 내공을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설화와는 가끔 대련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다. 너는 왜 그렇게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있느냐는 설화의 질문에 이연은 대답 대신 자신의 철가면을 만지작거리며 멀리 보이는 개경의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설화 역시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연에게 조직의 최고 위층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서신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문이 씨의 핵심 측근인 호조 참판 김우진을 암살하라는 명이었다. 김우진은 표면적으로는 가문에 충직한 신하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은 이연이 어린 시절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 몰래 따뜻한 밥을 넣어주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 자를 죽여야만 비로소 과거의 잔재를 끊어내고 진정한 흑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집행관의 말은 이연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꽉 쥐었으며 그의 주변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어 성에가 끼기 시작했고 설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이연은 검은 비단 옷을 입고 김우진의 저택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며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무사들의 눈을 피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암살자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고 이연은 공기 중의 수분을 조절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고난도 빈공 기법을 선보였다. 저택 내부는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서재에서 홀로 등불을 밝힌 채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다. 이연은 칼을 뽑아드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렁거리는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 애썼으나 빙제 한설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다시금 그의 귓가를 울렸다. 서재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투한 이연 앞에 나타난 김우진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평온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소년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구나, 연아. 내가 살아있을 줄 알았다. 비록 가문의 적이 되어 돌아왔지만 내 눈 속에 깃든 슬픔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라고 노인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연은 철가면 너머로 눈물을 참으며 검끝을 노인의 목에 겨누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었던 그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 자꾸만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어서 나를 베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고 가문을 향한 내 복수도 완성될 수 있다며 김우진은 오히려 소년의 손을 잡아 검을 자신의 가슴으로 당겼다. 이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자 그의 발치에서부터 푸른 얼음 결정들이 피어올라 서재 바닥을 뒤덮기 시작했고 차가운 냉기와 노인의 온기가 충돌하며 자욱한 수증기를 만들어냈다. 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조직이 너를 죽일 것이고 너의 복수극은 여기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빙제의 경고는 소년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으나 인간의 의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김우진은 소년의 갈등을 읽은 듯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이연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옷가락지와 가문의 비밀 통로가 그려진 지도가 들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거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썩어 빠진 가문을 정화해다오라고 말하는 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저택의 천장이 무너지며 흑영대의 집행관과 정의 무사들이 난입하여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이연의 망설임을 이미 간파하고 감시를 붙였던 것이 분명했다.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며 집행관의 거대한 대도가 이연과 김우진을 향해 동시에 휘둘러져 서재의 가구들을 박살냈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노인을 뒤로 밀치며 자신의 내공을 폭발시켜 거대한 빙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아냈으나 집행관의 강력한 내진에 의해 뒤로 밀려나며 입가에 선혈을 흘렸다. 설화 역시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이연을 돕기 위해 검을 뽑아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도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연은 김우진을 들쳐업고 부서진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렸으며 그의 등 뒤로는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지면을 난도질했다. 설화야, 나를 도와다오. 이 노인만은 살려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설화는 조직의 규율과 이연과의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저택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흑영대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연은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극단적인 빈공초식인 혈빙포효를 전개하여 대지를 초토화하기 시작했다. 붉게 물든 얼음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추격자들을 육편으로 만들었지만 소년의 의식은 과도한 내력 소모로 인해 점점 흐릿해져만 갔다. 피신하던 도중 김우진은 자신이 이연의 짐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소년의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추격자들의 칼날 앞으로 걸어나가며 미소를 지었다. 연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네가 가진 그 차가운 힘을 증오가 아닌 정의를 위해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마라는 유언을 남긴 채 노인은 무참히 쓰러졌다. 이연은 절규하며 노인에게 손을 뻗으려 했으나 설화가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채며 강제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멀어지는 저택은 붉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복수를 위해 힘을 길렀으나 결국 유일하게 자신을 아껴주던 이를 제 손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이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그의 눈동자는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숲속 깊은 곳 동굴에 몸을 숨긴 이연은 김우진이 남긴 옷가락질을 꽉 쥔 채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으며 그의 주변은 온통 시린 성애로 가득 차 고독한 지옥을 형성했다. 빙제 한설은 다시금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나약한 인간의 감정이 초래한 비극을 조롱했고 소녀는 이제 그 조롱조차 달콤한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 나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든 신이든 인간이든 전부 얼려버리고 부숴버리겠다며 그는 가락지를 삼키듯 입안에 넣고 강한 한기를 뿜어냈다. 설화는 동굴 입구에서 그런 이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문했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다. 이연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백색으로 탈색되어 달빛 아래 은하수처럼 빛났고 그의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져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얼음 인형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그는 김우진이 전해준 가문의 비밀 지도를 펼쳐들고 다음 목표인 이씨 가문의 비밀, 병기 창고가 숨겨진 산악지대를 응시하며 차가운 살기를 갈무리했다. 흑영대는 이제 그의 동지가 아닌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으며 가문과 트리에유 딘치 모두 소년의 목숨을 노리는 사방이적인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식지 않는 분노의 화염이 빈공의 한기와 결합하여 전무후무한 파괴의 힘을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대륙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 임무 실패의 소식은 순식간에 흑영대의 본부에 전달되었고 조직의 수장인 그림자 군주는 이연을 생포하라는 엄명을 내리며 가공할 만한 추격조를 편성하여 소년의 뒤를 쫓게 했다. 이연은 자신이 머물던 동굴 벽면에 얼음으로 칼을 갈아 문자를 새겼는데 그것은 김우진의 넋을 기리는 짧은 위령비이자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문이었다. 피에는 피로, 죽음에는 얼음으로 갚아주마라는 문장이 새겨진 얼음벽은 소년이 떠난 후에도 수백 년 동안 녹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제 소년은 어둠의 암살자가 아닌 세상을 얼려버릴 유일한 제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대지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질려갔다. 설화는 조직의 추격을 따돌리며 이연의 뒤를 따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집행관의 마지막 눈빛과 조직의 무시무시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이 숲을 벗어나려던 찰나 공기가 순식간에 정지하며 모든 소음이 사라졌고 숲의 나무들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종이장처럼 휘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길 한복판에는 지난번 절벽 위에서 이연을 지켜보던 정체불명의 인물이 다시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으며 그는 이연이 본 적 없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흙검을 들고 있었다. 내 놈의 한기는 훌륭하지만 아직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며 정체불명의 사내는 검을 천천히 뽑아 이연의 가슴을 겨누었다. 이연은 상대의 압도적인 기파에 밀리지 않으려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렸으며 그의 발 주변으로는 직경 수십 척의 거대한 얼음 장판이 형성되어 주변의 대나무들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분쇄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자 숲 전체가 흔들리며 하늘의 구름조차 두 갈래로 찢어지는 장관이 연출되었고 설화는 그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땅바닥에 엎드렸다. 이연은 상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그 차가운 탐욕이 아닌 순수한 무의 심연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내 투지를 불태우며 선공을 날렸다. 하지만 상대의 흑검은 이연의 빙침을 가볍게 튕겨냈고 오히려 소년의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히며 첫 탑부터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었다.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은 이연을 내려다보며 사내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고 그의 검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소년의 한기를 야금야금 잡아먹기 시작했다. 너를 죽이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다. 네가 지키려던 그 노인이 사실은 내 가문을 멸망시키려 했던 첩자였다면 너는 여전히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겠느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연은 노인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나 사내가 보여준 환영 속에서 김우진이 가문의 비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장면이 스치듯 지나가자 소년의 세계는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이연의 내공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칠흑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며 숲 전체를 암흑의 동토로 만들었다. 폭주하는 기운 속에서 이연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고 빙제 한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온 숲을 가득 채우며 소년의 육체를 완전히 잠식하려 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 설화는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정체불명의 사내는 흥미롭다는 듯 검을 거두며 폭풍의 중심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어 기운을 억누르려 시도했다. 숲의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것은 반쯤 얼어붙은 이연의 모습과 그를 내려다보는 사내의 서늘한 실루엣뿐이었고 밤하늘에는 불길한 핏빛 달이 떠올라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가문 내의 원한을 넘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소녀는 그 중심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개경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만월로의 밤은 타락한 권력자들의 웃음소리와 기녀들의 간드러진 노랫소리로 가득 차 어지러웠으며 공기 중에는 진한 분향 냄새가 진동했다. 화려한 홍등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고위 관료들과 이씨 가문의 무사들이 내뿜는 음산한 탐욕의 기운을 온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이연은 등 뒤에 낡은 검은 고를 맨 채 악사로 위장하여 건물 깊숙한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으며 그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주위의 열기를 차갑게 식히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연회장 중앙 상좌에는 이씨 가문의 차기 가주이자 이연의 혈맥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무공을 완성한 형이고가 거만하게 앉아 비단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주변으로는 황실의 내관들과 부패한 군부의 실세들이 모여 온갖 아첨을 떨며 잔을 바쳤고 이고의 전신에서는 빼앗은 동생의 혈맥이 타오르는 듯 붉은 진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연은 어두운 구석진 자리에 앉아 검은 고를 잡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사리를 억누르려 애썼으나 빙제 한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어지럽게 울렸다. 이고의 눈앞에 놓인 술상에는 산해진 미가 가득했고 그가 술잔을 비울 때마다 기녀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연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구어 놓아 소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며 얻은 무력을 과시하듯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화염을 일으켜 술잔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회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연은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검은고 줄 위에 올렸고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냉기는 악기 내부로 스며들어 현의 떨림을 기이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연주를 시작했다. 이고가 고개를 들어 악사들을 쳐다보자 이연은 고개를 깊게 숙여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숨겼으며 현을 퉁기는 소리는 이제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낮고 무겁게 변해갔다. 연회장에 있던 고관들은 기이한 음악 소리에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미 그들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서리가 내려앉아 바닥을 타고 은밀하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술잔에 담긴 술이 갑자기 차갑게 식으며 얼어붙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고 역시 자신의 주위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한기를 느끼며 등 뒤에 보검을 움켜쥐었다. 형님,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이연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이고의 귀에 도달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연이 검은고 현을 강하게 튕기자 수천 개의 얼음침이 악기 몸통에서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비산하며 무사들의 가슴을 꿰뚫었고 연 회장은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려했던 등불들이 한순간에 꺼지고 오직 이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이고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위압감을 내뿜으며 다가갔다. 이고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이미 그의 발밑은 견고한 얼음층에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으며 주변의 기녀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치다 얼어붙어 버렸다. 이연은 천천히 가슴속의 빈경을 가동하며 빙제 한설의 필살 초식 중 하나인 천빅물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연 회장 가득 뿌려져 있던 술들이 허공에서 얼어붙어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다. 수백 개의 술칼날이 이고를 향해 쇄도하자 그는 자신의 붉은 진기를 폭발시키며 방어막을 형성했지만 차가운 한기는 그의 화염마저 야금야금 잡아먹으며 방어벽의 균열을 일으켰다. 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검을 뽑아 휘둘렀지만 이연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환영처럼 공간을 넘나들며 그의 사각을 노렸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이씨 가문의 연회에서 이토록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며 이고는 분노를 쏟아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얼음검을 형성하여 이고의 검과 부딪혔고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할 때마다 연 회장의 기둥들이 얼어붙어 부서지며 천장에서 먼지가 구름처럼 내려앉아 시야를 가렸다. 연 회장의 바닥이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하자 이연은 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이고의 방어망을 유린했고 그의 손끝에서는 끊임없이 혹한의 폭풍이 휘몰아쳐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이고는 가문의 절악인 대화수공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주변의 얼음을 녹이려 애썼으나 이연이 뿜어내는 한기는 그 근원부터가 달라 오히려 그의 열기를 흡수하여 더욱 단단해졌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고는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강제로 혈맥의 힘을 끌어올렸고 그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며 광기 어린 반격을 시작하자 이연의 표정도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이고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용이 연 회장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달려들자 이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양손을 교차하여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던 물방울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방패로 화하여 화염용의 머리를 강타했고 수증기가 폭발하며 두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장벽이 형성되었다. 이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증기 속을 돌파하여 이고의 심장을 향해 얼음 송곳을 날렸으며 둔탁한 파공음과 함께 누군가의 살이 찢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수증기가 거치자 이고는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고 그가 흘린 피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보석처럼 붉게 얼어붙어 기괴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연은 그 피를 보며 과거 지하실에서 자신의 혈맥이 뽑혀나갈 때의 고통을 떠올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본능이 빙제의 의지와 결합하여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 피는 본래 내 것이었다.
이제 내가 직접 돌려받으러 왔으니 기쁘게 내어놓으라는 소년의 선언은 얼어붙은 연회장에 메아리치며 이고의 영혼을 얼려버릴 듯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이고는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금소금을 내었다. 이연 네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냐. 분명히 심장의 피를 모두 뽑아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괴물의 힘을 얻었느냐며 그는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에는 이미 거대한 빙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연은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만월루의 목조 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어 가고 있었으며 도망치던 무사들은 그 위압감에 질식해 쓰러졌다. 만월루 밖에서는 이미 소식을 들은 가문의 정예병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지만 이연이 펼쳐놓은 빈결 결계를 뚫지 못하고 화살들이 공중에서 멈춰 땅으로 떨어졌다. 이연은 이고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는 혹한의 기운이 흘러나와 이고의 목 주변을 차갑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연의 심장 부근에서 기이한 통증이 발생하며 혈맥이 거꾸로 솟구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고 빙제 한설의 기운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소년의 신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내력의 불일치로 인해 이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이고를 놓아주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푸른 안개와 함께 검은 피가 섞여 나오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고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어 이연의 가슴을 향해 필사적인 일격을 날렸으나 설화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 공격을 간신히 튕겨냈다. 이연 정신 차려라. 아직 내 몸이 이 거대한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 무리하면 영혼까지 얼어붙어 소멸할 것이라고 설화는 소리치며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설화의 도움으로 정신을 가다듬은 이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분노로 떨었지만 지금은 후퇴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주변의 모든 냉기를 폭발시켰다. 거대한 빙폭이 만월루 전체를 뒤덮으며 건물의 절반 이상이 얼음 조각으로 변해 무너져 내렸고 그 여파로 수십 명의 가문 무사들이 얼음 더미에 깔려 몰살당했다. 이연과 설화는 자욱한 얼음 먼지를 틈타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고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를 흘리며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도심을 벗어나 숲속으로 숨어든 이연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그의 전신은 서리로 뒤덮여 백색의 결정들이 피부 위로 돋아나 있는 끔찍한 상태였다. 빙제 한설은 머릿속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육체의 한계를 지적했고 소년은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흩어진 내력을 정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명상에 잠겼다. 설화는 주변의 적들을 경계하며 이연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손에는 이연이 연회장에서 떨어뜨린 옷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밝아오자 만월루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얼음 폐허가 되어 개경의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씨 가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며 권력 구도의 변화가 생겼다. 황궁에서는 이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흑영대의 생존자들과 황실 비전 무사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연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치솟아전 대륙의 사냥꾼들을 자극했다. 이연은 차가운 숲의 기운을 흡수하며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이고를 죽이지 못한 한과 자신의 약함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깊게 자리 잡았다. 얼어붙은 만월루의 잔해를 조사하던 이지는 바닥에 남겨진 푸른 얼음 결정들을 손으로 만지며 그것이 오래전 사라진 북해의 전설적인 무공과 닮아 있음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 아이가 금기된 힘을 깨운 것이냐?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고려 전체가 얼음 무덤이 될 것이라며 그는 장로들에게 비상령을 선포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고에게 더욱 강력한 약재와 타투엇을 사용하여 소년을 상대할 수 있는 인간 병기로 개조할 것을 명령했으며 가문의 지하 실험실에서는 다시 한번 불길한 붉은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연은 설화와 함께 북쪽 국경지대로 향하며 그곳에 숨겨진 빙제 한설에 진정한 유산이 담긴 비밀 성전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길은
흑영대의 추격과 암살자들의 습격으로 점철될 것이었다. 소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냉기를 바라보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선언하듯 자신의 가슴 위에 얼음 문장을 깊게 새겨 넣었다.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소년의 마음은 이제 개경의 그 어떤 겨울보다도 차가워졌으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고요한 빙하만이 대지를 덮어가고 있었다. 이연의 뒤를 쫓는 그림자 중에는 단순히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뿐만 아니라 고대 빙제의 힘을 탐내는 타락한 승려들과 이민족의 술사들도 섞여 있었기에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설아는 이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미 그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검에 독을 발라 소년의 뒤를 따르는 적들을 소리 없이 처단해 나갔다. 두 사람이 숲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핏빛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벌어질 대규모 학살의 전조이자 빙제가 세상에 내리는 잔혹한 축복의 서막이었다. 이고는 가문의 비전 동굴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몸속에 주입되는 기이한 액체들을 받아들였고 그의 근육은 기괴하게 뒤틀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연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았으며 이씨 가문의 수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얼음보다 차가운 현실이 되어 고려의 산천을 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으며 소년과 그의 숙적은 운명의 전장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각자의 힘을 키워갔다. 개경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이제 험준한 북방의 설산으로 무대를 옮겼으며 이연과 설아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파른 절벽 끝에서 뒤쫓아오는 흑영대의 포위망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발밑의 대지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자 두 사람은 저항할 틈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 속으로 추락했으며 소녀는 본능적으로 빈공의 기운을 전신에 둘러 설화를 감싸 안고 충격에 대비했다. 정신 차려라, 설화야.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잊혀진 고대에 금지된 장소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이연은 추락의 끝에서 창백하게 빛나는 지하 궁전에 잔해를 발견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지하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건조하고 차가웠으며 사방을 장식한 얼음 조각상들은 천년 전의 시간을 그대로 멈춰 세운 듯 장엄하고도 기괴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연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빙제 한설의 기운이 이곳의 냉기와 공명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고 벽면에는 고대 상형 문자로 가문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배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곳은 나의 제국이자 내 조상들이 나를 배신하고 봉인했던 감옥이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된 소감이 어떠냐며 한설의 목소리가 동굴 전체를 울리며 소년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궁전 중앙의 거대한 벽화에는 이씨 가문의 시조가 빙제의 힘을 훔쳐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왜 대대로 혈맥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비로소 밝혀졌다. 이연은 자신이 동생으로서 희생당해야 했던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받은 운명이었음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분노는 주변의 공기를 급격히 냉각시켜 투명한 성해를 만들어냈다. 결국 우리 가문은 도둑들의 소굴이었단 말이군. 내 몸속의 피가 이토록 더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라고 읊조리며 소녀는 벽화를 얼음검으로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정적을 깨고 주변에 서 있던 수십 개의 석상들이 기괴한 금소금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동자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침입자들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연은 석상들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고대의 사술로 강화된 수호병임을 직감하고 설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내공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빙제의 5번째 절학인 한빙장을 준비했다. 설화야,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라. 저들은 일반적인 무공으로는 뵐 수 없으니 내가 관절을 얼려 부술 때까지 기회를 엿보아라 라고 지시하며 소녀는 첫 번째 석상의 가슴을 향해 장력을 날렸다. 한빙장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석상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마력 흐름까지 순식간에 동결시켰고 육중한 돌덩이들은 유리처럼 바스라지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 지하 궁전을 진동시켰다. 이어는 전투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의식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점점 더 냉혹한 빙제의 사고방식에 동화되는 것을 느꼈으며 그의 손끝에서 나가는 냉기는 이제 생명체의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한 기세를 띠었다. 석상들의 파편이 튀어오르는 와중에도 소녀는 단 한 번의 헛된 움직임 없이 정교하게 급소를 타격하며 전진했고 설화는 그런 이연의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연은 빈공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며 단순히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진동 자체를 정지시키는 절대 영도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내공의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피어오른 푸른 연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석상들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들을 제자리에 고정시켰고 소녀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거대한 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빙제의 권능인가? 내 몸이 마치 얼음 그 자체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이연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푸른 문양이 더욱 짙게 빛나는 것을 관찰했다. 모든 수호병을 물리치고 도달한 제단 위에는 빙제 한설의 본래 모습이 푸른 영체로 나타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얼음 날개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너는 나의 힘을 받을 자격을 증명했다. 이제 내 조상들이 훔쳐갔던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되찾아 진정한 복수의 길을 걷거라 라고 말하며 한설은 제단 밑에서 솟아오른 칠흑 같은 검한 자루를 가리켰다. 그것은 빙제의 눈물과 용의 피로 재련되었다는 전설의 혈빙검이었으며 검신에서는 소름 끼치는 살기와 함께 얼어붙은 피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와 주변을 압도했다. 이연이 혈빙검의 자루를 움켜잡자 소년의 팔을 타고 검은 냉기가 혈관을 파고들며 심장으로 쇄도했고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으나 손만은 절대로 검을 놓지 않았다. 검과 주인의 영혼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연의 머릿속에는 수만 년 전의 전쟁터와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그의 백발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전신에 기운을 정화했다. 마침내 고통이 잦아들고 이연이 검을 뽑아들자 동굴 전체가 소년의 의지에 반응하여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고 그는 이제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한편 설화는 이연이 제단에서 힘을 얻는 동안 몰래 품 안에서 소형 통신용 옥패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숙명이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 흑영대 수장으로부터 이연을 감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제압하라는 비밀 지령을 받은 황실의 특급 첩자였으며 소년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회를 노려온 것이었다. 미안하다 이연아. 하지만 나는 내 가문의 생존을 위해 너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소년의 뒤로 다가가 다정한 척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이연은 혈빙검의 위력을 시험하듯 허공을 갈랐고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공간이 얼어붙어 하얀 균열이 생겨났으며 지하 궁전의 천장이 무너지며 외부의 빛이 가늘게 스며들어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이제 가문의 복수를 넘어 이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얼려버릴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으며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품지 않은 채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만 박동했다. 하지만 그는 설화의 미세한 심장 박동 변화와 옥패에서 흘러나온 기이한 마력의 흔적을 이미 빈공의 감각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나 짐짓 모르는 척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궁전을 빠져나오기 전 이연은 마지막으로 제단 뒤에 숨겨진 비밀 구역에서 가문의 생존자들이 숨겨둔 보물과 함께 고려 조정의 비밀 군사 배치도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품에 넣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개경으로 돌아가 우리 가문의 뿌리부터 하나씩 얼려 죽여주마라고 선언하며 소녀는 혈빙검을 칼집에 꽂았고 그 여파로 지하 궁전의 출입구는 거대한 빙벽으로 막혀 영원히 봉인되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황실 중앙군과
흑영대의 정예 무사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창끝은 일제히 소년을 향해 번뜩였다. 살을 애는 듯한 북방의 칼바람 속에서 이연은 홀로 군대를 마주하며 혈빙검의 자루를 어루만졌고 그의 전신에서는 푸른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눈송이들을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변모시켜 공중에 띄웠다. 설화는 이연의 옆에 서서 검을 뽑아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군대 후방에 서 있는 그림자 군주의 깃발을 향해 머물렀고 이연은 그런 그녀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차갑게 비웃었다. 동지여, 너의 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지키기 위함이냐? 아니면 내 등 뒤를 찌르기 위함이냐? 라는 소년의 물음은 설화의 심장에 얼음못을 박는 것처럼 날카롭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어야 할 6월의 개경. 하늘은 기이하게도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틈새로 살을 애는 듯한 하얀 눈송이가 점차 굵어지며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재앙에 전졸하며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으나 이미 도성 전체는 빙제의 한기에 잠식되어 거대한 얼음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비릿한 살기가 감돌았다. 이연은 혈빙검을 손에 쥐고 성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화려했던 개경의 거리는 순식간에 동토로 변해 생명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오늘 이 성 안에 살아남는 자는 오직 내가 허락한 자뿐일 것이다. 라고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성벽 위를 지키던 수백 명의 궁수들을 향해 싸늘한 안광을 보냈다. 성문을 지키던 장졸들이 창을 앞세워 달려들었으나 이연의 주변을 맴돌던 눈송이들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변하여 그들의 목줄기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서녀를 공중에서 얼려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은 병사들의 시신은 조각상이 되어 길가에 진열되었고 소녀는 피 묻은 검을 털지도 않은 채 가문의 본거지인 이씨 대저택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이제 사람의 머리통만한 우박으로 변해 전각의 기와를 박살냈으며 도성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이연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진기는 대기를 왜곡시켰고 그를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은 단 한 번의 검격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이씨 가문의 정예 무사들이 저택 지붕 위를 가로지르며 나타났고 그들은 가문의 비전인 대화수공을 익힌 화공의 고수들이었기에 그들이 내뿜는 열기가 일시적으로 한여름에 기운을 되찾는 듯 보였다. 뜨거운 화염과 차가운 냉기가 공중에서 충돌하자 자욱한 수증기가 발생하여 시야를 가렸으나 이연은 감각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혈빙검의 검기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휘둘렀다. 불꽃 따위로 나의 빙옥을 녹일 수 있다고 믿느냐? 어리석은 놈들이라며 이연은 허공을 밟고 솟구쳐 올라 지붕 위에서 적들의 머리 위로 혹한의 폭풍을 내리꽂았다. 뜨거운 열기에 당당하던 무사들은 순식간에 뼛속까지 얼어붙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들의 육체는 얼음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수증기가 거친 저택마당 중앙에는 이연의 아버지이자 만악의 근원인 이진이 붉은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기이한 핏빛 부적들이 허공에 떠서 불길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진은 자신의 아들을 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오직 강력한 힘을 가진 재료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어 소름을 돋게 했다. 연아, 네가 결국 그 고대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였구나. 참으로 장한 내 아들이로다. 이제 그 육신을 이 아비에게 바쳐 우리 가문의 영원한 번영을 완성하자꾸나. 라고 그는 가증스럽게 속삭였다. 이연은 그 말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혈빙검을 비스듬히 세워 적의 심장을 겨냥했고 대지는 두 사람의 기운 충돌로 인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요동쳤다. 이진이 손을 뻗자 허공에 떠있던 핏빛 부적들이 일제히 타오르며 거대한 피의 바다를 형성했고 그것은 빙제의 한기에도 얼어붙지 않는 불길한 사술의 집합체였으며 주변에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피의 파도가 이연을 덮치려 하자 소녀는 혈빙검을 바닥에 박아 넣으며 빈공 6층의 초식인 만년 동결을 전개하여 반경 100장 내의 모든 공간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붉은 액체와 푸른 얼음이 엉겨붙으며 기괴한 형상의 얼음 기둥들이 마당 곳곳에 솟아올랐고 두 사람은 그 폐허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합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과 부적이 부딪힐 때마다 대기가 찢어지는 파공음이 들렸고 그 여파로 저택의 안채가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리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전투가 격렬해지던 순간 이연의 등 뒤에서 설화가 검을 뽑아든 채 그림자처럼 나타났고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임무와 감정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결국 그녀의 칼끝은 소년이 아닌 이진을 향했다. 저는 더 이상 조직의 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연을 해치려거든 먼저 제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화는 비장하게 외치며 이진의 옆구리를 향해 번개 같은 신법으로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배신에 당황한 이진은 피해 보호막을 쳐서 공격을 막아냈으나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이연의 빙침이 그의 어깨를 깊숙이 관통하여 뼛속까지 냉기를 주입했다. 이진은 고통 어린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고 그의 안색은 급격히 창백해지며 자신의 피가 얼어붙는 공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분노한 이진은 품 안에서 검은 유골함을 꺼내더니 그 안에 담긴 사악한 원혼들을 해방했고 저택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이며 곡소리 같은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유골함에서 흘러나온 검은 연기는 죽은 무사들의 시신에 스며들어 그들을 좀비 같은 괴물로 되살려냈으며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이연과 설화를 향해 달려들게 만들었다. 이것은 가문에 금기된 술법이다. 너희 두년놈을 갈기갈기 찢어 저 원혼들의 먹이로 던져주마라고 이진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유골함에 피를 흘려 넣었다. 시체 괴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사지를 휘두르며 다가왔고 이연은 몰려드는 적들을 보며 혈빈검의 진정한 힘을 개방하기 위해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설화는 이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우는 금수를 사용하여 검을 휘둘렀고 그녀의 검기는 시체들의 목을 베어 넘겼으나 끊임없이 부활하는 적들의 물량 공세에 점점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은 이미 피로 얼룩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이진이 보낸 강력한 피의 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 순간 명상을 마친 이연이 눈을 뜨며 혈빈검을 수평으로 휘두르자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 영도의 파동이 퍼져나갔고 날아오던 화살은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곁에서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 이 모든 지옥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소녀는 말하며 설화의 앞을 든든하게 막아섰다. 이연은 전신의 공력을 혈빈검에 집중시켜 빙제의 7번째 깨달음인 빙세계를 미완성 상태로 전개했고 도성 전체의 온도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영역까지 떨어지며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저택 마당을 가득 메웠던 시체 괴물들과 피의 바다는 단숨에 투명한 얼음 결정으로 변해 박제가 되었고 이진이 들고 있던 유골함마저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며 원혼들을 소멸시켰다. 이진은 자신의 사술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경악했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으나 이연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자비 같은 인간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녀는 검을 높이 들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고 하늘에서는 핏빛 눈 대신 순백의 거대한 눈꽃들이 만개하며 전장을 덮었다. 하지만 이진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자신의 심장을 손가락으로 찔러 대량의 혈액을 바닥에 뿌렸고 그 피는 바닥에 미리 새겨진 거대한 진법을 활성화하며 검은 빛의 기둥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빙제여, 네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를 봉인했던 자들이 남긴 최후의 장치가 바로 내 몸속에 흐르는 혈맥이다라고 그는 피를 토하며 외쳤다. 검은 빛의 기둥 안에서는 고대의 사악한 신격체인 무경신의 환영이 나타나 이연의 한기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주변의 공간은 뒤틀리며 현실과 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이연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력에 뒤로 밀려났고 설화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저택 전체는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진의 신체는 무경신의 힘을 받아들이며 기괴하게 팽창했고 그의 등 뒤에서는 검은 연기로 된 촉수들이 돋아나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이연을 향해 채찍처럼 휘둘러져 빙벽을 부젬다. 소녀는 혈빈검의 힘을 쥐어짜 방어에 나섰으나 신격을 등에 업은 이진의 공격은
방어막을 손쉽게 관통하여 이연의 어깨와 허리에 깊은 자상을 입히며 그를 고립시켰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신의 권능이다. 모든 것은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흐를 뿐이다. 라고 괴물로 변한 이진의 목소리가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연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검을 놓지 않았고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빙제 한솔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며 소년의 영혼과 완전한 융합을 시작하려 했다. 어둠이 세상을 삼키려던 찰나 이연의 이마에 새겨진 푸른 표식이 태양보다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폭발했고 소년의 전신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은빛 아우라로 뒤덮여 신성한 기운을 발산했다. 그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 빙제와의 완전 동조를 선택했으며 이제 소년의 몸은 인간의 육신이 아닌 만년 빙정과 신비로운 마력의 결정체로 탈바꿈하여 공중에 떠올랐다. 이연이 검을 한번 휘두르자 무경신의 촉수들은 단숨에 잘려나갔고 검은 연기는 서리빨에 갇혀 소멸했으며 대지는 다시금 소년의 지배 아래 평온을 되찾아갔다. 신의 권능이라니 우습구나. 내가 곧 이 땅의 유일한 신이자 지배자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라고 소년은 선언하며 이진의 눈앞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 절망에 빠진 이진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무경신을 완전히 강림시키려 했으나 이연의 차가운 손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순간 모든 마력의 흐름이 강제로 차단되며 진법은 멈춰버렸다. 이연의 손끝에서 시작된 절대 한기는 이진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그의 심장과 영혼을 직접 동결시키기 시작했고 괴물 같던 그의 신체는 서서히 작아지며 본래의 나약한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진은 공포에 질려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입술마저 얼어붙어 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마지막 순간에야 느낀 처절한 후회만이 눈물처럼 맺혔다. 하지만 이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가둬버렸고 이제 저택마당에는 오직 정적만이 가득 찼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설화를 안아올린 이연은 그녀의 생체 리듬이 멈추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내력을 주입하려 했으나 그의 차가운 기운은 오히려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다.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절규했고 그의 외침은 도성의 구름을 가를 정도로 처절했으나 대답해주는 이는 오직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그때 이진이 남긴 검은 구멍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무경신의 잔재가 튀어나와 소년의 빈틈을 노리고 독침을 날렸고 이연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내주었다. 핏빛 노을이 지는 개경의 하늘 아래 소년의 등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의식은 점점 어둠의 심연으로 다시 가라앉으며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황실 광장은 이제 인간의 땅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터와 같은 기이하고 장엄한 정적으로 가득 찼으며 이연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서서히 대기를 잠식해 들어갔다. 소녀는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설화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빙제의 자아를 억누르려 했으나 독침의 마력은 이미 그의 혈맥을 타고 뇌장까지 뻗어 나가고 있었다. 나를 버리고 저들을 멸하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라고 빙제 한설의 목소리가 유혹하듯 울려 퍼졌지만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지를 붙잡았다. 광장 중앙에 얼어붙어 있던 이진의 빙벽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그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형체가 서서히 솟아올랐고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무경신의 본체였다. 무경신은 주변에 얼어붙은 시체들을 흡수하며 거대한 그림자 거인으로 변모하였고 그 중심에는 이연의 형이고가 붉은 안광을 내뿜으며 신의 그릇이 되어 공중에 떠 있었다. 보아라. 이연 네가 가졌어야 할 진정한 힘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너의 그 하찮은 한기는 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라며 이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연은 설화를 안전한 빙정의 결계 속에 뉘어두고 천천히 일어나 혈빙검을 뽑아들었으며 그의 전신에서는 푸른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기이한 광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하늘을 갈랐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빈공의 최종 단계인 제7성 빙세계를 강제로 개방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시간과 공간은
소년의 의지에 따라 서서히 얼어붙으며 정지하기 시작했다. 영원한 어둠이라니 우습구나. 빛조차 얼려버리는 진정한 영도의 세계를 내 놈들에게 보여주마라고 선언하며 이연은 허공을 밟고 신의 형상을 한 괴물에게 단신으로 돌진하여 검을 휘둘렀다. 두 개의 절대적인 힘이 충돌하자 개경의 하늘은 반으로 찢어지며 천둥 소리보다 거대한 파공음이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고 충격파로 인해 황궁의 거대한 기둥들이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흩어졌다. 이연의 혈빙검은 무경신의 그림자 촉수들을 단숨에 베어 넘겼으며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조차 얼어붙어 하얀 결정체로 변해 땅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이고는 당황하며 자신의 혈맥을 폭주시켰으나 이연의 눈동자 속에 담긴 시린 한기는 이미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심장을 꽁꽁 얼려버리고 있었다. 전투는 이제 지상이 아닌 차원과 차원 사이의 균열 속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공방으로 변모하였고 이연은 빙제의 유산인 천빙보를 밟으며 수천 개의 환영을 만들어 적의 사각을 노렸다. 무경신의 어둠이 소년을 삼키려 할 때마다 이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대 영도의 한기는 그 어둠을 결정화하여 부숴버렸고 소년은 점차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형님, 네가 훔쳐간 나의 피는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인간의 피를 넘어선 얼음의 황제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연은 차갑게 일갈하며 최후의 일격을 위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연의 등 뒤로는 거대한 빙제의 환영이 나타나 소년의 검과 하나가 되었고 도성 전체에 흩어져 있던 모든 냉기가 한 곳으로 응축되며 눈부신 백색의 태양과 같은 광구를 형성했다. 빙세계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얼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인과율 자체를 정지시켜 무로 돌리는 것이었으며 소년의 검끝이 이고의 가슴을 향하는 순간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거대한 어둠의 거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투명한 유리처럼 얼어붙어 균열을 일으켰고 이고의 눈동자 속에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은 압도적인 격차에 대한 공포가 서렸다. 광장에 몰아치던 폭풍이 잦아들자 그곳에는 오직 이연만이 홀로 서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산산조각이 난 어둠의 파편들과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채 죽어가는 이고의 육신만이 남았다. 이연은 형의 가슴에 손을 얹어 자신이 빼앗겼던 혈맥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남은 생기마저 불어넣어 그를 영원한 빙정 속에 박제하여 가문의 죄업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으로 모든 원한은 끝이다. 이제 너희는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영원히 죄를 뉘우치며 잠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소년은 피 묻은 검을 칼집에 꽂고 설화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설화의 결계 앞에 도착한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으나 이미 그녀의 생명 불꽃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소년의 뺨에는 얼지 않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입술 위로 떨어졌다. 빙제 한솔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소년의 의식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고 이연의 백발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이미 신의 경지에 도달한 육체는 이를 거부했다. 연아, 네가 살아남아서 다행이야. 비록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너는 부디 이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렴이라며 설화는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으며 그녀의 육체는 빛나는 얼음 조각이 되어 바람에 날려갔다. 황성은 이제 고요한 얼음의 요새가 되었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멀리서 이 장엄하고도 슬픈 광경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얼음,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이연은 황궁 정전에 놓인 옥좌에 천천히 걸어가 앉았으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찬란한 금빛 장식들은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하여 왕의 고독을 더욱 깊게 각인시켰다. 그는 이제 고려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그가 다스려야 할 차가운 동토와 영원히 녹지 않는 눈보라만이 그의 유일한 신하가 되어 그를 호위했다. 세월이 흘러도 개경의 얼음은 결코 녹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영원한 겨울의 성이라 부르며 금단의 구역으로 여겼으나 가끔 길 잃은 나그네들은 성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연은 옥좌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자신을 희생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이 얼음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심장조차 서서히 얼음으로 바꾸어 영생의 자매들 준비를 마쳤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복수와 사랑의 끝에서 소녀는 신이 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조각을 간직한 채 영원히 녹지 않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상의 중심에서 소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으며 그가 만든 빙세계는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고려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수백 년 동안 그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잔혹한 폭군이자 구세주로 동시에 기록했지만 이연에게 그런 명성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며 오직 꿈속에서 설화와 함께 걷던 북방의 설원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핏빛 눈이 내리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투명한 얼음 결정 속에 박제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고 소년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온 대륙으로 퍼져나가며 억울한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얼음 왕좌에 기대어 잠든 소년의 이마 위로 한 송이의 하얀 매화가 내려앉았으며 그것은 설화가 남긴 마지막 축복이자 긴 겨울이 끝나고 언젠가 찾아올 봄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다. 성벽 너머로 다시 해가 떠오르자 은빛 성은 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거듭났고 그 안에서 잠든 영웅의 숨결은 미세한 안개가 되어 대기를 정화해갔다. 이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한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진정한 정의와 희생의 의미를 묻고 있었고 세상은 다시금 고요한 안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했다.